당신이 살면서 먹어본 치킨 중 가장 맛있게 먹은 치킨은 어떤 건가요? 대한민국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600여 개, 29,000개의 점포.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치킨들 중에 BBQ, BHC, 굽네치킨, 페리카나 등 모든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 나만 알고 있을 것 같은 특별한 치킨집은 과연 몇 군데나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약 45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해온 치킨부터 현 시점 가장 실험적이고 트렌디한 치킨까지 제슐랭 가이드와 이재훈, 장준우 셰프가 선정한 특별한 치킨 맛집 5곳을 소개드립니다. 이 영상은 라이프 플러스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이 영상을 통해 배달치킨만 시켜먹던 나를 뒤로하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진짜 숨겨진 치킨 맛집을 찾아 헤매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이프 플러스와 함께하는 치킨 맛집 5선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남영동의 장작구이 통닭집 남영탁입니다. 홍콩의 미슐랭 레스토랑 야드버드 출신의 오준탁 셰프가 해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장작구이 통닭에 여러 나라의 조리법을 결합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현 시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험적이고 트렌디한 치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작불의 특성을 살려 은근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며 향을 입히고 홍콩, 미국, 일본, 유럽 등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다시 한번 조리해내는데 홍콩에서 경력을 쌓은 셰프답게 흑초와 마라를 활용한 홍콩 스타일의 동양탁이 대표 메뉴입니다. 닭 자체는 가슴살과 다리살 모두 오버쿡되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두 부위는 익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촉촉하게 익히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두 부위의 익힘 시간을 맞추기 위해 가슴살의 두께가 얇은 품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리의 완성도를 위한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느낌이고요. 속에는 초리조를 넣은 쌀밥이 들어있는데 찹쌀 특유의 찐득함에 초리조의 향이 기가 막히게 배어들어 이거 정말 맛있다 소리 나오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저는 남영탁을 총 4번 방문했고 4번 모두 동양탁을 시켰는데 솔직히 동양탁 자체는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먹을 때마다 기대하는 맛은 마라와 흑초가 만나 얼얼함 속에 개운함과 동시에 새콤함이 느껴지길 바라는데 산미보단 마라의 얼얼함과 짠맛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제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가곤 합니다. 확실히 대중적인 입맛보단 홍콩에서의 경험이 많이 배어있는 요리인 것 같고 좀 더 대중적인 맛을 원하시는 분은 일본 타코야끼 또는 오코노미야끼 스타일의 마크탁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데리야끼 베이스의 가스오 부시, 생강채가 올라가 있어 훨씬 대중적이고 쉬운 맛입니다. 사이드 메뉴로는 잘게 찢은 닭고기가 올라가는 마라 비빔면이 상당히 괜찮은데 동양탁에서 기대했던 산미 있는 마라의 맛이 여기서 제대로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장작구이 자체가 꽤 묵직한 편이기에 이렇게 입안을 정리해주는 음식 하나는 꼭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닭과 오리간으로 만든 빠떼인데 내장 특유의 향이 은근히 올라오기 때문에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부암동의 계열사. 꽤 늦은 시간에 방문했는데 입구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게 자리 잡은 블루리본 마크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비교적 한적한 동네긴 해도 이 앞에 차 세울 만한 곳이 따로 없으니 대중교통으로 방문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만약 차를 가지고 오실 분은 모두의 주차장 앱에서 근처 공유주차장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열사가 특별한 이유 한 가지 고르라고 하면 양념이 없다는 점인데요. 다른 치킨집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오직 후라이드 하나만으로 승부 보는 약간 가위바위보에서 죽어도 주먹만 내는 그런 곳인 거죠. 치킨에 묵직한 감자가 투박하게 함께 튀겨져 나오는 게 특징이고 찍어 먹을 수 있는 양념은 대접에 따로 담아져 나옵니다. 이 후라이드 튀겨진 모습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얇은 튀김옷이 균일하게 입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속을 천천히 열어보면 육즙이 튀어나올 정도로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튀김옷이 젖거나 눅눅해지지 않고 끝까지 바삭함을 유지합니다. 역시 후라이드 하나로 한 놈만 팬다 전법 사용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역대 먹은 후라이드 치킨 중에 가장 정석에 가까운 후라이드 치킨이었으며 계열사의 치킨 하나만큼은 어떤 단점도 찾지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치킨 외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분명 존재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골뱅이 무침. 우리가 흔히 아는 매콤하고 자극적인 골뱅이 무침이 아니고 과일의 은은한 단맛이 느껴지는 슴슴한 맛의 골뱅이 무침이었는데 중간에 보니 해파리 냉채 같은 게 들어있어 좀 특이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자극적인 맛에 혀가 길들여져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별 이렇다 하는 맛은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을지로의 뮌헨호프. 원래 현재 만선호프가 위치한 구역에 있었던 곳으로 을지로의 산 역사와도 다름없는 곳이지만 해당 구역의 재개발로 인해 현재는 을지로 3가역 9번 출구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야장 규모라든지 앞에 공터도 전부 다 작아졌지만 이 뮌헨호프라는 이름 하나만큼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뮌헨호프는 낮 12시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거의 30년 가까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오래전부터 뮌헨호프 앞을 지나다니시던 노동자분들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일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다 무더위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낮에도 가게를 열어달라고 요청해왔고 그때부터 시작하던 낮장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네요. 대표 메뉴는 골뱅이 무침과 마늘치킨. 사장님께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이 골뱅이는 수입산이 95%, 국내산이 5%밖에 안 되고 국내산과 수입산의 유통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 우리는 국내산 골뱅이만 쓰는 걸 꼭 확인시켜드리고 손님 앞에서 보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서 먹었던 계열사의 골뱅이 무침과는 다르게 새콤하고 자극적인 맛에 아삭한 대파와 함께 입안에서 정말 신선한 마늘향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첫 한 입만에 이 집이 얼마나 신선한 재료를 고집하는 곳인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늘향은 절대로 묵은 마늘이나 미리 갈아둔 마늘에서 느낄 수 없는 향으로 정말 기분 좋은 알싸함과 여운을 남겨주는데요. 실제로 마늘은 전부 당일에 직접 갈아서 최대한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비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골뱅이 무침을 어느 정도 먹은 다음 소면과 계란을 넣어서 잘 비벼 먹으면 되는데 이 근처에 그냥 냅다 매운맛만 때려박은 여타 다른 골뱅이 무침들과는 다르게 정말 맛있게 잘 만든 골뱅이 무침이었습니다. 대표 메뉴도 마늘치킨이다 보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드리는 5개의 치킨 중에 저는 뮌헨호프의 치킨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절대적인 맛보단 취향에 있어서 제가 어떤 스타일의 치킨을 좋아하는지 깨닫게 해줬는데 그것은 바로 신선한 마늘향과 알싸하면서 새콤한 맛의 소스가 튀김옷에 푹 적신 푹신한 스타일의 치킨이었습니다. 바삭한 튀김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분명 취향 갈릴 것 같지만 저같이 푹신하고 푹 젖은 튀김옷, 탕수육을 부어 먹어도 아무 불평불만 없는 분들은 정말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먹어본 치킨 중에 1등입니다, 진짜. 네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금호동의 뽀빠이 치킨. 여기는 오늘 소개드리는 곳 중 유일하게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곳인데요. 차 한 대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좁은 금남시장의 골목에서 거의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동네 분들은 후라이드 양념 다 맛있다고 하지만 뽀빠이의 대표 메뉴는 바로 간장치킨입니다. 장준우 셰프님은 죽기 전 딱 한 곳에서 배달시킬 수 있다고 하면 뽀빠이의 간장치킨을 먹겠다고 할 정도로 극찬을 하셔서 방문 전부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간장과 후라이드 각각 한 마리씩 포장해서 근처 공원에 좀 앉았습니다. 일단 후라이드 자체는 되게 클래식한 느낌의 튀김옷이고 물반죽한 치킨을 그대로 튀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닭다리 먼저 잘 갈라보면 정말 좋은 생닭을 쓰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일 정도로 뽀얀 뼈대와 속살을 보여주고 수제로 만든 양념 소스에 푹 찍어 먹으면 그냥 말해 뭐해 오지게 맛있습니다. 대망의 간장치킨은 튀김옷이 간장 소스를 다 흡수해서 좀 촉촉하기도 하고 눅눅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보면 이 바삭함이 전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교촌치킨의 오리지널과 비슷한 느낌이면서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의 약간 탕후루가 생각날 정도로 겉에 소스 코팅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요. 맛은 와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촉촉한 생닭에 딱 적당할 정도로 적절하게 간이 되어 있고 간장의 달달함과 향긋한 향이 올라오는데 와 이게 진짜 간장치킨이구나, 내가 그동안 먹었던 건 가짜 치킨이구나 할 정도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포장부터 근본 그 자체에 30년의 업력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미친 맛의 치킨. 어떤 분들은 개동치킨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쉽게도 제가 개동치킨을 먹어본 적은 없어서 비교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왜 장준우 셰프님이 죽기 전에 뽀빠이 간장치킨을 배달시켜 먹는다고 하셨는지 이해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마지막 치킨집은 대한민국 치킨의 산 역사를 자랑하는 명지대 앞 영희호프입니다. 간판에 30년이라고 쓰여있지만 저 간판을 갈지 않은 지 15년 정도 되었다고 하시니 거의 45년 넘게 한자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포 중의 노포라고 할 수 있죠.
영이오프는 미국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압력솥에 튀기는 원조 KFC 치킨을 차용해 실제 KFC 치킨을 튀기는 방식 그대로 압력솥에서 한번, 일반 튀김기에서 다시 한번 총 2번 튀기는 특이한 조리법의 치킨을 만드는 곳인데요. 이 튀김기 하나만 봐도 가게의 업력과 세월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영이오프 이름을 보고 사장님 딸 이름이 영희인가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는 신비하고 영험하다는 뜻의 영희로 사람 이름과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대표 메뉴는 후라이드와 양념, 거기에 카레 파우더를 뿌린 카레 치킨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압력솥에서 튀겨질 때만 해도 살짝은 희끗했던 치킨 색깔이 2차 튀김기를 거치면서 완벽한 색깔로 태닝이 되었는데요. 말이 안 될 정도로 얇고 바삭한 튀김옷, 닭껍질로 만든 치차론처럼 단단하게 바싹 튀겨졌는데, 살짝 속살을 갈라보니 뽀얗고 육즙이 넘치는 살코기가 위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갓 튀긴 후 먹은 후라이드 치킨은 전국 어느 치킨집을 갖다 붙여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임팩트가 엄청납니다. 딱딱할 정도지만 너무 얇아서 그 식감이 오히려 매력적인 껍질 부위와 촉촉한 살코기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소금에만 찍어 먹으면 충분할 정도로 맛있고, 고추장 베이스의 수제로 만든 양념 버무린 양념치킨도 후라이드 못지않게 맛있습니다. 이 양념 소스는 요즘 장난같이 대충 자극적으로 만든 기성품 소스가 아니고 옛날의 양념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같은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이오프의 유일한 아쉬운 점이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달게 튀겨지고 시간이 좀 지나게 됐을 때 맛에 대한 만족도가 최고점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다는 건데요. 이 조리법의 특성 때문인지 치킨이 튀겨지고 나서 그 최고의 맛을 유지하는 순간이 짧기 때문에 포장으로 먹었을 땐 갓 튀기자마자 느낄 수 있는 그 감동을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이오프가 한국 치킨의 산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명동 영양센터나 림스치킨을 제외하고는 일지 오비베어스호프와 같은 해인 1980년에 장사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니 여기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과도 같은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 5가지 치킨 맛집을 소개드렸는데요. 치킨처럼 맛있는 치킨집을 고르라고 하면 프랜차이즈가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알게 모르게 정말 오랫동안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 장사하는 숨은 치킨 맛집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꺼내고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을 켜서 우리 동네에 숨어있는 치킨집을 모조리 검색해보세요. 제가 오늘 소개드린 치킨집 그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슐랭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